올해 3월 초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이 여성 부사관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고 2차 가해도 당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1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군 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공군 부대 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20대 여성의 A 중사인데요. 네. 이 A 중사가 이 B 중사가 이 선임 중사입니다. 네. 선임 중사가 회식 장소에 좀 오라라고 요청을 받고 네. 사실은 코로나 이 방역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네. 이 부대의 어떤 당직이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또 선임인 네. C 상사의 친구의 개업 자리에 네. 간 겁니다. 갔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B 중사가 이 여성 A 중사한테 이 차 안에서 네. 성추행을 했고요. 네. 사실 앞에 운전자도 또 부사관이었어요. 후임 부사관. 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방역 수칙 위반이 좀 문제되다 보니까 부대에서 뭐 C 상사라든지 또 관련된 준이라든지 그냥 좀 참아라. 별일 네. 아니지 않느냐라고 회유를 했고 이 회유에 참지 못한 이 중사가 군사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드러난 사실입니다. 네, 군부대 내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그렇죠. 네,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진 건데 원래 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조치하는 게 원칙입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리를 해야죠.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이 2차 가해 때문에 한 단계 정도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네. 2차, 3차 계속 보고해버리면 부대에 다 알려지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있고 세 번째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 사건에서는 세 개 다 잘 안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족들은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가장 좀 나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역 수칙 위반 때문에 자신들이 문책받을 수 있는 그 네. 부분 때문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가해를 가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던 것. 그래서 수사도 많이 늦춰졌고 네.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끌어졌던 부분이 이 유족이나 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더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 당국의 수사는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수사는 됐습니다. 네. 군사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접수가 됐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된 걸로 보여요. 네. 이 피해자,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도 변호인이 이제 붙여지는데 네. 아마 검찰에서 그 법원에서 변호인 국선 변호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인도 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그랬던 것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끌어지고 뭐 불구속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긴 했는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한다, 네. 구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아마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피해 부사관의 유족 측은 이러한 성추행 피해와 무마 시도가 1년 전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통해서 하는 얘기가 징계를 먹고 하면 연금도 다 받지도 못하고 빨간 줄이 간다는 이제 무슨 상황인 줄 알았다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다른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이 1년 전쯤 있었고 그때도 상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관에 의해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네. 이번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속 상관이 1년 전에도 성추행 피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만약에서 방역수칙 위반 이것을 걸리지 않게 해서 했다면 1년 전에도 이 부대에 새롭게 왔던 사람이 성추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피해자한테 네. 성추행했던 것도 이것도 합의를 종용해라 했다는 그 네. 얘기가 지금 하는 거고 똑같이 이 사건 관련해서 성범죄 관련해서 사건을 회유했다는 게 같은 상관의 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해당 부대 내에서는 그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계속 무마해 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피해자가 전출을 간 부대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고요. 이 사실은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라면 네. 이런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되면 당연히 군인권 담당관이나 군사, 경찰, 군수사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건 당연히 지키도록 돼 있는데 네. 오히려 자신이 간부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를 받고 회유를 시켰다면 네. 이 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고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뒤늦은 조치지만 오늘 국방부가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도 공군이 아닌 국방부가 직접 하기로 했다죠. 진짜 부대마다 검찰도 있고요, 군사 경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 국방부의 검찰단이 이 사건을 주로 피해 발생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수사하고요. 다만 공군검찰에서 했던 뭐 강제 사건은 받아서 할 겁니다. 강제 수행 사건 받아서 하고 군사 경찰 사건 받아서 군 검찰이 국방부 검찰단이 이것을 다 들여다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유족들 말처럼 회유나 압박 같은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성추행 가해 부분 더 확인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와중에 지휘관이나 지휘 관계에 있던 사람 중에 회유했거나 압박했거나 또 전출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상황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범죄로 갈 수도 있지만 범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군인 지휘 및 복무 관한 기본법 위반이고 네.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